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1인 가구로 사시는 분들 미래비 하셔야 합니다. 빈곤율 높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네, 빈곤율 많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 많아지는 걸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니까. 근데 1인 가구 살더라도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 1인 가구 빈곤율을 보면 47.2%가 못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반이 못 사는 거야, 반이. 좀 심각하죠. 1인 가구 나 문제 없는데? 뭐 본인은 문제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사는 게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걸 남녀로 이제 분리해서 보자면 남자 1인 가구 빈곤율은 34.5%, 여자의 1인 가구 빈곤율은 55.7%입니다. 상대적으로 여자가 훨씬 더 높아요. 근데 남자의 34.5는 그것도 포함될 겁니다. 남자가 이제 결혼을 이제 했는데 뭐 기러기 아빠로 산다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이 실패하고 나서 그것도 포함해서 34.5일 거야 아마.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좀 상당수는 그러니까 1인 가구 사는데 좀 힘들게 사는 게 맞아요. 소득이 작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중위값은 207만원이에요. 중간값. 세금 때문에 190이에요. 이것도 남녀로 분리하면 더 적겠죠, 여자가. 그래서 1인 가구 살 거면 좋습니다. 근데 1인 가구 살려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문제가 발생할까? 사실 1인 가구 사는데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거 비용이에요. 주거 비용. 내 집이 없다는 거죠. 1인 가구도 내 집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어떤 갭 차이는 상당히 큽니다. 내 집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집을 샀다는 거잖아. 내가 집을 샀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뭐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집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1인 가구 중에 절대 다수는 내 집이 없어요. 여자분들은 거의 전부 다 없어요. 내 집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를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여자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여자분들 나이가 먹게 되면 소득이 감소해요. 그래서 그 주거 비용을 마련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기반을 닦아놔야 되거든요. 남자나 여자나. 사실 남자도 나이 먹어서 골골대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근데 남자분들 직장생활을 꾸준하게 했으면 사실 나이 먹고 기반을 잡는 거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자분들이 나이 먹고 기반을 잡는 경우는 사실 보기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을 겁니다. 나이 먹고 내가 누구 도움 없이 혹시나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 내가 누구한테 손 불리지 않을 정도로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나이 먹고 결혼 못한 여자분들 보면 사실 안타깝지만 별로 해놓은 게 없어요. 뭐 돈도 얼마 없고 일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어. 그래서 좀 생활적인 문제에 시달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얘기 들어야 돼요. 여자분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붕어 형 이 사람 올 때마다 항상 여자한테 기분 나쁘게 얘기하네. 사실이라고, 사실. 언제까지 사실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앞으로 여자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 혼자 사신 분들 많다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남자보다 여자분이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더 많이 어려워요. 더 많이 어려운데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솔직한 말로 이제 여자분들도 그냥 누가 데려가고 책임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결혼해도 이혼 많이 하잖아요. 그럼 혼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이제 뭐 결혼하고 나서 백년혈연까지 가는 것도 드물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도 이런 생각 해야 돼. 이제 내가 나이 먹어서 누구 하나 기댈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여행 다니고 뭐 명품 가방 사고 그럴 때가 아니겠죠.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 여자분들이 20대 때 돈을 좀 많이 써요. 돈을 많이 써고 돈을 안 모으다가 30대 되고 나서 그때 가서 돈을 안 모아. 그러고 나서 40대까지 가버려요. 그리고 그런 여자를 남자들이 받아주지 않아요. 그 취직하려고 하는 여자를 이제 받아주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남자들이 왜 받아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혼자서 이걸 책임져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그래서 지금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젊은 분들, 특히 여자분 잘 들어요. 젊었을 때 내가 결혼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20대 남자들 연애를 낳잖아요. 여자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20대 중에 나이 먹어서 결혼할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럼 혼자가 될 사람이 많다는 거잖아. 잠깐 혼자가 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혼자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꽤 긴 세월을. 그러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나이 먹어서 힘들게 살고 싶지 않죠. 나이 먹어서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듣고 싶지 않죠. 그럼 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노릇할 때가 아니라. 내가 젊을 때, 한 살 어릴 때, 일할 수 있을 때 돈을 모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이 먹어서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당장 몇 푼이 없어가지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선진국처럼 고비용 고물가 사회가 되면 대도시의 경우 혼자 살고 싶어도 혼자 못 삽니다.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동거 형태의 거주 형태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굳이 혼자 산다면 고시원 형태 아주 작은 공간에서는 살 수 있겠죠 라고 적어졌습니다. 사실 여자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대도시에 많이 몰려있어요. 대도시. 문제는 여자분들이 대도시까지 가도 큰 소득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아가는데 자기 버는 데는 대부분을 써버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지금 지방에서 서울을 상경하신 분들 사실상 모은 돈이 별로 없을 거예요. 마이너스인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이제 밀집 지역이 있죠. 서울이나 수도권은 물가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뭐 집세나 음식값이나 계속 올라갈 겁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가뜩이나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사람은 못 살아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돈을 모으지 못한다고 한다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모이는 게 없다. 그럼 성장이 안 되는 거거든. 나이 먹으면 일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받아주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때가 돈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특히 여자분들 이 부분 생각해야 돼요. 여자분들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간과하더라고요. 어떤 마인드냐면, 뭐 이렇게 살다가도 그냥 짝 있으면 결혼하면 되지. 그게 옛날 마인드, 옛날 마인드. 누가 데리고 산다 그래. 점점 취집이 성공하는 케이스가 없어지고 있는데, 특히 여자분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지방에서 상경한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서울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되지 이 생각을 하는데, 서울 남자 바보입니까? 서울 남자 깍쟁이 중에 깍쟁인데, 자기가 손해보는 장사 하겠냐고. 서울 집값 누구 더 비싼 거 아는데, 나보고 집 사래. 해주겠냐고요. 서울 남자분들은 되도록이면 반만 결혼 아니면 안 하려고 하거든. 지방보다 더 독하단 말이야. 어릴 때부터 이제 서울 집값이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를 체감하면 자랐기 때문에 남자가 그걸 기꺼이 책임지겠다는 마인드가 별로 없어요. 지방하고 다르거든. 그렇기 때문에 서울 남자 입장에서 뭐 결혼한다고 했을 경우에 여자가 가진 게 없다. 그럼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안 됩니다. 성사가 안 될 겁니다. 동거 형태의 거주 형태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동거도 사실 문제가 많아요.
동거 형태가 문제가 많습니다. 동거. 왜냐하면 여러분 동거한다고 과연 피임 같은 거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동거하는 관계에서 생각보다 임신도 많이 되고 낙태도 많이 합니다. 특히 낙태 상당수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애를 낳아가지고 책임지지 못해가지고 애를 죽인다거나 학대해가지고 죽인다거나 아니면 굶겨 죽이는 거 많이 있죠. 대부분 여기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동거는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동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피임이에요. 피임. 근데 피임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피임을 진짜 못해요. 그래서 애가 태어났을 경우에 서로 이제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립이 안 되다 보니까 준비되지 않았다 보니까 애가 태어나와서 이제 책임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안 좋은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동거 형태, 거지 형태가 늘어나면 그런 사건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좋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 이제 동거하면 되겠네.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동거 형태가 훨씬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유럽의 동거하고 우리나라 동거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아시겠지만 동거법이 또 제정되려고 하잖아요. 동거도 거의 뭐 일반 법률원과 똑같이 하려고 하잖아. 그럼 남자 입장에서 나중에 오래 산다고 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사실혼도 법률원 똑같이 보려고 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뭐 재산 분할이나 나중에 뭐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서 또 많이 떼어주잖아요. 오히려 있잖아요. 저는 이런 동거 형태가 많아질수록 좀 성문란한 분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남자나 여자나. 훨씬 더 많이 생겨. 그럼 그런 사람이 결혼을 한다?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 살더라도 능력을 갖추시고 능력이 없으면 돈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내가 지금 우습게 보는 그 돈 몇 푼이 나중에 내 미래에 내 숨통을 쥐고 흔들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